자,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순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. 사실 이제 순열이나 조합 같은 경우의 수 파트는 이제 개념적으로 알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사실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굉장히 적은데, 그것보단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인 유형들과 그 유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을 충분히 익혀놓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마 개념 강의는 그리 길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. 아마 이제 유형 강의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. 뭐 이웃하는 순열이라든지 이웃하지 않는 순열, 정수 만들기 등 다양한 기본 유형이 있으니까 지금 듣는 개념을 전부 다 완벽하게 잘 숙지하고 유형으로 넘어가서 기본 유형들을 완벽하게 어떤 상황에서 살짝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순열이 뭔지 배워볼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이제 순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순열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순서 있게 나열한다.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룰 때 이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. 그래서 이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. 가장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A, B를 뽑은 거랑 B, A를 뽑았을 때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? 근데 이 둘이 다르다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뭐 또 비슷하게 좀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요. 우리가 예를 들어 반장, 부반장을 뽑을 거예요. 여기 반장 자리, 여기는 부반장 자리라고 할게요. 이렇게 반장, 부반장 자리가 있을 때 내가 A와 B를 반장, 부반장으로 놓는 것과 B와 A를 반장, 부반장으로 놓는 것은 엄연히 같지 않죠. 이렇게 위치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순서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다시 위치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가 된다면 이거를 우리는 순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경우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. 자, 그래서 이제 이 순열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의미해요.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된다 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좀 순열의 예시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볼게요.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했던 A랑 B 두 명이 있는데 얘를 한 줄로 세워볼 거예요. 뭐 나열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둘을 한 줄로 세울 거니까 자리를 두 개 만들어 볼게요. 자,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앞에 오는 거와 뒤에 오는 건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순열이다라는 거를 인식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.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A가 앞에 오면 B는 뒤에 오겠네요.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B가 앞에 오면 뒤에 A도 있겠네요.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간단하죠? 그러면은 3명으로 한번 해볼까요? 자, A, B, C를 한 줄로 세운다고 하면은 자리는 3개가 필요할 거고요. 맨 앞에 A가 오면 뒤에는 B가 오고 C가 올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A가 그대로 오고 C가 오고 B가 올 수도 있겠고요. 그럼 이번에 맨 앞에는 B가 오면은 다음에 A, C, B 오면 C, A, C가 오면은 A, B, C가 오면은 B, A. 자,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. 자,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3개까지는 어떻게 세겠는데 4개가 되면 너무 많아지지 않나? 라는 의문이 조금 드실 거예요. 자, 그래가지고요. 이거 조금 보면은 나름의 규칙이 좀 있다는 게 보일까요? A일 때가 2개 나오고 B일 때도 2개 나오고 C일 때도 2개가 나오네요. 그러면은 이게 맨 앞이 A가 오나 B가 오나 C가 오나 다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
나름의 일정한 규칙이 있거든요.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열한다고 하면은.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. 자, 다시 A, B, C를 나열할 건데요. 줄 세울게요. 근데 세 자리가 필요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, 내가 뭐 선생님이라서 A, B, C 세 명을 줄을 세워야 돼요. 그러면은 이제 딱 그 A, B, C가 이렇게 뭐 저기에 뭐 어디 앉아 있던지 할 텐데, 자, 이렇게 뭐 첫 번째 누구를 오게 할까라는 고민을 딱 할 수 있죠.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오게 될 사람은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C가 올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A, B, C 중에 한 명을 내가 정해서 야, 너 이리 와 하고 여기 앉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A, B, C 세 명 중에 한 명이 올 거예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를 앉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누가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누군가 앉아 있을 거예요. A, B, C 중 한 명이겠죠. 자, 그럼 그 상황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.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자리를 앉혀야 되는데요. 자, 원래는 A, B, C가 있었는데 A, B, C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명 지금 맨 앞에 앉혔죠.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앉힐 수 있는 남은 학생은 2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2명 중에 한 명을 또 앉히고요. 또 누군가 앉았겠죠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지막에는 한 명 남아 있는 사람이 앉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그 3가지, 2가지, 1가지가요.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었죠. 근데 A가 오게 되면은 두 뒷자리는 B나 C가 올 수 있고, B가 오면은 A나 B가 올 수 있고, C가 오면은 A나 B가 아니라 C죠. 이렇게 올 수 있고, A, B 왔으니까 C밖에 못 오고, A, C 왔으니까 B밖에 못 오고, B, A 왔으니까 C, A, B, A. 이렇게 보면은 갈래가 3개로 나눠졌다가 각각에서 2개로, 마지막에 1개로 나눠진다는 거 알 수 있죠? 그래서 이게 곱의 법칙으로 이 수영도를 곱의 법칙으로 표현해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차례대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3, 2, 1을 곱해서 경우의 수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? 이거는 꼭 3명 3자리 이런 식으로 아니어도 사람이 5명이 있어도 3명 자리를 대열한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학생은 5명 있으니까 5명 앉을 수 있을 거고요. 누군가 앉았겠죠? 그러면 다음에 앉을 수 있는 학생은 1명 앉았으니까 4명 앉을 수 있겠네요. 그럼 또 4명 중에 1명이 앉을 거고요. 마지막에 우리는 3명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3사람이 앉을 수 있다. 그리고 동시에 차례차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답은 6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수녀를 계산하는 대략적인 방법을 한번 몸으로 느껴봤습니다. 자리를 세워놓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사람 고르고, 두 번째 자리 들어갈 사람 고르고, 세 번째 자리 들어갈 사람 고르고, 이렇게 자리 하나하나 앉히는 경우의 수를 따진 다음에 곱의 법칙으로 해결해 준다 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자,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새로 용어랑 기호를 정리하도록 할게요. 기호 정리. 우리가 매번 수녀를 쓸 때마다 말로 쓰거나 글로 쓰면 불편하겠죠? 그래서 기호 정리, 우리가 수녀를 기호로 표현해 줄 겁니다. NPR이라는 기호를 써줄 거고요. 얘가 가지는 의미는 N개, 뭐 또는 N명이라 해도 되겠죠? N개 중에 R개를 일렬로 하라기보다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. NPR이라는 게 이 경우의 수 자체, 이 상황을 이야기해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했던 OP3이라는 걸 떠올려 보면요. 5명 중, 그러면 얘는 사람 5명 있는 거겠네. 그 다음에 자리는 3개가 있다. 5명 중
3개 있다. 그러면은 경우의 수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자리 올 사람 5명, 두 번째 4명, 세 번째 3명 해서 5P3은 60이구나.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제 순열 계산하는 걸 보니까 뭐 1, 2, 3, 1, 2, 1, 2, 3, 4 이런 걸 곱할 일이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n 팩토리얼이라는 걸 정의합니다. 얘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. 자, 얘의 의미는 n부터 쭉쭉쭉 가서 곱하기 이렇게 쓸까요? n 곱하기 n-1 곱하기 n-2 곱하기 쭉쭉쭉 가서 뭐 3, 2, 1까지. 즉 얘가 의미하는 거는 1부터 n까지 곱해라 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기호를 조금 공부해 봤고요. 뭐 얘는 기호다 보니까 그냥 이제 기호의 의미만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그럼 NPR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? 그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NPR이라는 거는요, N개 중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라 그랬죠. 그러면은 이제 뭐 나한테 이렇게 뭐 A, B 쭉쭉쭉 해서 N까지 뭐 총 딱 N이라고 하면 N개가 그냥 뭐 번호를 이렇게 그러니까 1, 2, 3 해가지고 N까지 총 N개가 지금 있는 거고요. 자, R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자리는 총 R개가 있으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곱의 법칙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열해 본다고 할게요. 그러면 일단 N명이 총 있으니까 첫 번째 앉을 수 있는 사람 N이겠죠. 그러면은 한 명 누군가 앉았을 테니까 두 번째는 N-1이 될 거고요. 세 번째는 N-2가 되겠죠. 쭉쭉쭉 가서 자,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이 마지막 포인트가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자, 자리가 총 R개죠. 그럼 마지막 자리 전까지는 R-1개의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은 N명 중에서 R-1명만큼만 앉았겠죠. 그러니까 여기는 N에서 R-1을 빼준 만큼 앉을 수 있는 거예요. 아까도 봤을 때 5명을 앉히는 상황을 보면은 여기까지가 2명이니까 마지막에 5 빼기 2가 되는 거죠. 2명 빼기 R 빼기 1이니까 R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NPR을 계산을 하면요. N부터 어디까지 곱하면 되냐면 곱하기 N-R 플러스 1까지 곱해주면 된다. 이 마지막 항이 N-R이 아니라는 거에 반드시 주의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NPR 계산법까지 알아봤는데요. 이 NPR 계산할 때 조금 이렇게 중간에 끊기니까 좀 어중간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 NPR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이렇게 분수가 있다고 해볼 거고요. 우리가 팩토리얼을 배웠으니까 팩토리얼로 좀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이 뒤에 계속 얘보다 1작은 수, n-r이죠?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작아지는 수를 곱했다고 해볼게요. 어디까지? 1이 될 때까지. 그러면 얘가 바로 n-r 팩토리얼이죠? 1부터 n-r까지 곱했으니까. 그러면은 분수니까 위아래에 똑같이 n-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요. 분모는 n-r 팩토리얼이 되고요. 분자는 1부터 n까지 곱했죠.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PR을 표현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NPN이라는 거는
자리도 n개, 사람도 n개니까 n 곱하기 n-1 곱하기 n-2 곱하기 쭉쭉쭉 가서 1까지 곱하게 되겠죠?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. np0은 자, 한 명도 나열하지 않는다죠. 한 명도 나열하지 않는 방법 단 한 가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팩토리얼을 정의할 때 이제 이거의 조건이 얘가 잘 들어맞아야 되기 때문에 np0이면은 r 대신에 0을 넣는 거잖아요. 아니. 자, 이 공식에 얘나 얘가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npn은 0팩분의 n팩이 나오고요. np0은 n팩분의 n팩이라서 1이 나온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. 근데 얘가 조금 문제죠. 이 0팩토리얼이라는 게 뭐냐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1로 정의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. 왜냐면 이게 잘 들어맞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0팩토리얼은 1로 정의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순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또 우리가 빈종의 이번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?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이에요. 순열이란 무엇인지 한번 직접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. 그 다음 두 번째, NPR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는 뭐 이제 따로 쌤이 뭐 예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따로 답을 정리하진 않을 거고요. 왜냐면은 강의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. 자, 그렇게 해서 순열이란 뭐고 NPR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스스로 빈종이에 잘 정리할 수 있었다면은 이번 영상을 잘 이해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들으나 고생 많으셨고요. 질문이나 잘 이해 안 가는 부분 같은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